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영화가 있죠. 그것은 가슴 아픈 로맨스나 아니면 짜릿한 통쾌함, 혹은 이유를 딱히 설명할 순 없지만 대사 한 줄, 장면 하나하나가 잊혀지지 않으며 온전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에겐 빌리 엘리어트가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가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으며 어느 틈에 하늘로 뛰어오르는 백조 한 마리를 눈에 담고 잠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화는 성장기입니다. 평범한 소년이 비범한 발레리노가 되는 그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데, 이 영화가 와닿는 이유는 단지 빌리의 재능만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노력이 기본이 돼야 하지만 주변의 희생 없인 불가능합니다. 빌리도 마찬가지죠. 영화에선 아버지의 입장을 등장시키긴 하지만 수면 위로 끌어올리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화의 초점은 성장기이기에 모든 시선은 빌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오늘은 빌리의 아버지 제키의 시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쓴 리 홀이 주목한 도시는 영국 북부 더럼 지역입니다. 350개의 탄광, 17만 명의 광부가 4천만 톤의 석탄을 캐냈죠. 영화의 주인공 제키 엘리어트도 광부입니다. 광부의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헬멧을 쓰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매일은 말이죠. 제키는 4명의 가족과 몇 년 전까지 5이었지만 아내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죠. 제키는 4명의 가족과 함께 삽니다. 2 아들 토니와 빌리,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와 함께 말이죠. 어찌 보면 아내가 떠난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집안도 엉망이고 아들들에게 엄마가 없다 보니 거칠게만 살아가죠. 큰아들 토니도 광부입니다. 제키와 함께 땅속으로 내려가죠.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부자간의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탄광 파업 투쟁 중인데 부자가 제일 열성입니다. 하지만 제키의 마음은 무겁죠. 정부의 탄광산업 민영화 결정에 대한 항의로 파업 중인데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니 앞장서 싸우는 건 당연하지만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입니다. 파업을 하니 급여는 안 나오고 아내의 유품을 전당포에 맡기며 하루를 지킵니다. 제키에겐 11살짜리 막내 아들 빌리가 있는데 이놈 보고 버팁니다. 복싱에 재능이 있다는 걸 제키는 알고 있죠. 자신의 꿈이었지만 석탄에 묻혀 색감해진 지 오래고 왠지 빌리가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업료가 필요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땅속으로 내려가면 되지만 그러면 돌 맞아 죽습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혀 쫓겨날지도 모르지만 제키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 파업에서 이겨야 빌리를 챔피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막내 아들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별로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괴상한 스텝에 화장실에서도 뭔 짓을 하는지. 그래도 아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펀치 실력이 늘었는지 길에서도 뛸 듯이 기뻐하고 스텝도 현란합니다. 그래서 제키도 따라 기분이 좋은데 그 기분을 한 번에 망쳐버리고 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발레 교습소엔 아들이 있었고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일단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다 컸습니다. 말대답도 하고 그 말이 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발레는 생각조차 하기 싫고 알 수 없는 서러움에 큰아들한테 가보지만 이놈은 더합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지고 말귀 못 알아들은 작은아들은 계속 발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느낌이 있죠. 큰아들이 파업 주도자로 체포되고 다음날 풀려나 다같이 집에 와보니 잠깐 봤던 발레 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키는 내키지 않지만 들어오라고 하죠. 얘기 들어보니 작은아들이 일을 크게 꾸민 것 같습니다. 로얄 발레스쿨 오디션이 있었는데 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거죠. 토니는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합니다. 남자가 발레를 한다는 것도 아빠랑 많이 닮았습니다. 어린 빌리를 선생이 이용하는 것 같아 괜한 화풀이를 퍼부어대고 있죠. 제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토니의 말이 사실이라도 이 상황에서 모든 아빠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발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디션을 본다는 말이 내심 기쁜데 내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빌리가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야말로 미친듯이. 어찌 보면 막춤이지만 몸짓에선
자기를 내버려 두라는 듯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겨울. 뗄감이 없어 아내의 피아노를 부수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날인데 눈물이 납니다. 마음 조금 진정시키려고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고 들어가던 중 춤추던 아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리가 이번에도 보란듯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빠 앞에서 재롱잔치하는 아기처럼 빌리는 다 쏟아내죠. 제키는 말문이 막히고 대신 눈이 열립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만 제키는 결심하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선생과 만난 제키는 오디션과 학비 등을 물어보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한다 하며 또 다른 길을 재촉합니다. 제키는, 아니 아버지는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그것이 때론 신념과 위배되고 가족과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해야 할 일이 있죠.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일을 하려는 제키와 그런 아버지를 막아서는 토니. 한바탕 몸싸움을 하다가 제키는 가슴에 맺힌 말을 쏟아냅니다. We're finished, son. What choice have we got, eh? Let's give the boy a fucking chance. Please don't do this to me, Dad. We'll find him some money. We'll find it for him. 빌리를 위해 아내의 유품까지 정리한 제키는 빌리의 오디션을 위해 런던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생소한 빌리는 아빠에게 보여준 춤을 다시 시작하고 제키는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에 느낌이 좋지 않은 빌리는 안 그래도 기분 별론데 옆에서 옳은 말만 하고 분위기 못 맞추는 친구 한 방 녹여버리고 그 덕에 내 나이가 몇인데 제키는 아들과 같이 앉아 훈계를 듣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즈음 모두를 살리는 질문이 빌리에게 주어지고 What does it feel like when you're dancing? 가슴속에 있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Sort of feels good. It's sort of stiff and that. But once I get going, then I like forget everything. Sort of disappear. Like I feel a change in my whole body. And like there's fire in my body. Just there. Flying. Like a bird. Like electricity. 주사위는 던져졌고 편지는 도착했습니다. 궁금하지만 아무도 먼저 열어보지 않죠. 빌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고 성질 급한 아빠에게 혼날까봐 입을 엽니다. 빌리 엘리어트 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 기뻐 어쩔 줄 몰라 온 동네 뛰어다니는 제키, 아빠의 표정이죠. 세상 무서울 거 없고 그저 아들이 자랑스러워 노조 친구들에게 전하려 들어갔는데 He did it! He fucking did it! Jackie, have you not heard, man? We're going back. Strike's over, Jackie. The union caved in yesterday.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다시 갱도로 내려가는 제키의 표정. 빛을 잃었고 싸움에서 졌지만 다시 가야 하는 이 또한 아빠의 표정이죠. 아들을 위해 오늘도 무사히. 그 덕에 빌리는 런던으로 떠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빌리는 한 마리 백조가 되어 뛰어오르며 놀라움과 감격에 겨운 아버지 제키의 모습으로 마지막 장면을 채웁니다. 빌리에겐 성장기지만 제키에겐 투쟁기였던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 수도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러브스토리 빌리 엘리어트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가려진 희생이라는 그림자가 얼마나 진하고 무거운지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혹은 시대가 지나도 언제나 울림을 줄 것 같은 이 영화는 성공한 빌리와 그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끝맺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그렇게 두죠. 빌리를 만든 1등 공신인 윌킨슨 부인처럼 말이죠.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더 이상 빌리가 자기에게 뭔가를 바라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잘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성공하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 혼자 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분명 내 주위 가장 가까운 누군가 날 위해 희생하고 같이 아파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까지 영화지만 지금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무척 궁금한 영화 빌리 엘리엇이었습니다. Is that absolutely necessary? Walk normal, will you?